자, 오늘은 시험 대비 교재 18페이지 호흡과 배설, 이제 그 파트를 좀 나갈게. 자, 그래서 18페이지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호흡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호흡계는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 여기 빈칸에 이제 우리가 채우면서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호흡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흡수하냐라고 했을 때 산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배출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걸 보통 우리가 호흡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계로 볼 수 있는 거는 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기관이 갈라져서 기관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폐가 뭐 하냐면 호흡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호흡기관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들숨, 날숨 이런 개념이 있어. 알겠죠? 들숨, 날숨. 그래서 이제 들숨이라는 거는 숨을 들이마시는 거고, 날숨이라는 거는 숨을 뭐 하냐면 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보통 호흡이니까 이 들숨이 뭐에 해당하냐면 들이마실 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숨이 내뱉을 호가 돼서 이제 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호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디에는 어디보다 산소가 적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냐면 우리가 숨을 내뱉는 날숨에는 뭐보다는 들숨보다는 산소가 뭐 하냐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 있고,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비교해 봤을 때 학생들이 들숨에는 산소가 풍부하고 이산화탄소가 적고, 날숨에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다라고 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숨을 이렇게 내뱉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숨을 뭐해도 내뱉어도 그 나가는 데는 뭐가 더 많냐면 산소가 더 많다. 대신에 이제 들숨과 날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수치가 큰 차이가 있냐면 이산화탄소에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들숨이랑 날숨이란 개념이 자, 요런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호흡계에 뭐가 나오냐면 호흡계의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호흡계의 구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보는 것처럼 코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있고, 기관이 쭉 내려가다가 가지를 쳐서 뭐가 되냐면 기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 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그림은 이제 폐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확대해서 그려놨을 때 이 그림에서 보이는 요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요거 있잖아. 이게 폐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여서 뭐가 되냐면 이제 폐포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다. 그래서 다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뭐 코, 이런 특징이 있다 라고 보면 되고, 기관지인데 기관지 안쪽 벽에는 뭐가 있냐면 섬모가 들어가 있어요. 알았지? 섬모, 미세한 털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먼지나 세균 등을 뭐 하냐면 걸러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관은 두 개의 지니까 가지 지자를 써서 기관지로 갈라져서 좌우 폐하고 뭐 하냐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폐는 한 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기관지는 다시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폐포하고 뭐 하냐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세기관지다. 알았지? 기관지가 더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요거죠. 폐. 그래서 가슴 속에 좌우 한 개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갈비뼈하고 가로막. 그렇지? 갈비뼈니까 요게 이제 갈비뼈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가로막이 있겠죠. 가로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횡격막이 되겠지.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보통 우리가 흉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흉강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폐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폐의 중요한 특징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폐는 뭐가 없냐면 근육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이나 이완할 수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때 심장 같은 경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 이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이나 이완을 뭐한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 그 다음에 가로막이 있었을 때 갈비뼈와 가로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방향에 맞춰서 폐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폐는 수많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뭘로 되어 있냐면 폐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지? 폐를 이루는 기본적인 이제 세포다 해서 폐포로 이루어져서 그 수많은 폐포가 공기하고 닿는 표면적을 뭐 하는 거야? 넓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소화계로 봤을 땐 소장벽에 융털이 이렇게 꼬불꼬불 있는 것처럼 폐도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폐포라고 하는 포도알 송이처럼 생긴 이제 주머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 일단 폐 제일 중요한 대상이 폐니까 폐는 일단 뭐가 없다. 그치 근육이 없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스스로 수축이나 이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그 도움을 받아서 폐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폐는 기본 단위가 폐포이기 때문에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서 공기하고 닿는 표면적을 뭐한다? 넓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봐도 여기 지금 이제 요 그림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폐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가로막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갈비뼈하고 가로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요 안쪽 부분이 흉강인데 그 흉강 안쪽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폐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뭐가 되냐면 폐포가 돼서 그 폐포를 여러 모세혈관들이 뭐야? 둘러싸고 있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이 7번 빈칸은 폐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빈칸은 이제 아래쪽에 있으니까 가로막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횡격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호흡운동. 자, 똑같은 말이에요. 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흉강을 둘러싸고 있는 자 조금 전에 봤던 갈비뼈 그 다음에 뭐다 가로막 그 움직임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몸을 그냥 만졌을 때 여기 만져지는 게 뭐가 되고 갈비뼈가 되고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게 이제 가로막 혹은 이제 횡격막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호흡 운동을 할 때 과정상으로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이렇게. 과정상으로 봤을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호흡 운동의 과정이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무슨 숨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거기 이제 10번 빈칸이 되겠지. 그 10번 빈칸이 뭐가 되냐면 들숨이 되겠죠, 들숨. 그 다음에 11번 빈칸은 날숨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들숨이라는 건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거고 날숨이라는 거는 숨을 뱉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 그림이 왜 사라져 있지? 여기도 없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해보면 이제 10번이 들숨이고 자 11번이 뭐가 되냐면 날숨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을 이렇게 쭉 뭐 한다? 숨을 이렇게 쭉 들여 마시면 그때 이제 갈비뼈가 어디로 가냐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요. 알지?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하면 갈비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가로막은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할 때 갈비뼈하고 반대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가로막은 우리가 만져지진 않는 거니까 숨을 들여 마셨을 때 갈비뼈가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 가로막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반대로 가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면 이 흉강, 알았지? 이 가슴에 있는 흉강의 부피가 뭐 하냐면 커지는 거야. 그럼 흉강의 부피가 커지면 흉강의 압력이 뭐 한다? 낮아지게 돼 있지.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법칙이냐면 보일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흉강의 부피가 커지니까 그 효과 때문에 흉강 안쪽의 압력이 뭐 하냐면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 효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폐가 있는데 폐의 부피가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럼 폐의 부피가 커지면 폐 내부의 압력이 뭐야?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압력보다 뭐 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항상 공기는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제 일종의 확산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의 부피가 증가하면 폐 내부 압력이 떨어지는 효과 때문에 대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낮아져서 뭐 한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쭉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쓰이는 것처럼 공기가 몸 밖에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폐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부른다? 들숨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제 숨을 후 하고 뭐 하는 거야? 내뱉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러면 날숨이 되는데 날숨이 되는 과정은 얘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갈비뼈가 아래로 뭐 하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랬죠? 숨을 후 하니까 갈비뼈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가로막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항상 갈비뼈하고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가로막은 위쪽으로 뭐 한다? 자, 올라간다. 그러면 흉강의 부피가 뭐 하는 거야? 떨어지고. 그러면 흉강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흉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폐가 들어가 있으니까 폐의 부피가 감소해서 폐의 무엇이? 압력이 뭐보다 크기 때문에 대기압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공기가 쭉 뭐 하는 거다? 확산돼서 나간다. 그래서 공기가 폐에서 몸 밖으로 뭐 하냐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호흡 운동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들숨, 날숨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자,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지워져 있으니까 너네들 책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폐를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그림상에 있는 고무풍선 있잖아. 그 고무풍선이 요 12번이니까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게 자, 폐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아래쪽에 있는 게 뭐야? 고무막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가로막의 역할을 하는 거지. 가로막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할 수는 없냐 하면 이제 이 유리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실험하기 때문에 갈비뼈 형태의 변화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가로막을 뭐 하는 거냐면 가로막을 아래쪽으로 잡아 당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랑 똑같은 효과냐면 그 가로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갈비뼈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가로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이게 결국 들숨을 알아보는 실험이겠지. 그러면 숨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풍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풍선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반대로 요 가로막의 역할을 하는 이 고무 풍선을 어느 쪽으로 잡아당겼다가 탁 놓게 되면 이거는 날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면 갈비뼈 아래로 내려가니까 요 안쪽에 부피가 작아지면서 안쪽에 압력이 커지니까 쭉 바깥쪽으로 뭐 한다? 공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들숨과 날숨을 이제 비교한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요거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갈비뼈는 위쪽, 그 다음에 가로막은 아래쪽, 그러면 흉강의 부피는 커지고, 그러면 흉강의 압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흉강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폐의 부피는 커지고 폐 내부 압력이 뭐한다?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바깥쪽보다 폐 내부 압력이 작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날숨은 숨을 뱉는 거니까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가고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면 흉강의 부피는 줄고, 그럼 흉강의 압력이 커지면 폐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폐 내부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가 바깥쪽보다 뭐가 크기 때문에 압력이 크기 때문에 공기를 쭉 밀어내면서 뭐 한다? 날숨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면 되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체 교환 원리다라고 해서 이제 그 폐포를 기준할 때 기체가 이렇게 교환되는 건데 기체의 농도 차이야. 농도 차이. 그러니까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확산이니까 기체 양이 많은 쪽에서 기체 양이 뭐한 쪽으로? 적은 쪽으로. 그걸 보통 우리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보다 낮은 곳으로 뭐 하는 거야? 기체가 뭐 되냐면 확산되는 거야. 확산. 알았지? 그냥 양이 많은 쪽에서 뭐 한다? 적은 쪽으로 한다. 그래서 기체의 농도 차이에 따른 무슨 현상에 의해서
그렇지. 확산 현상에 의해서 기체는 뭐 한다? 자, 기체는 교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2번에 그러면 폐와 이제 조직세포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기체 교환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폐포랑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다? 모세혈관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사이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뭐 한다? 교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알았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산소를 넣어줘야 되고,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빼줘야 돼. 그래야지 이산화탄소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포하고 모세혈관,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비교해보면, 일단은 무엇은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으냐면, 폐포가 어디냐면, 모세혈관에 비해서 높겠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폐포에서 어느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뭐 하는 거야? 산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모세혈관 있는 쪽이 뭐보다 크니까 폐포보다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뭐 한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이동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폐포랑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기체 교환이 이제 이루어질 때 농도 차를 좀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온몸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또 기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모세혈관에서 어느 쪽으로 조직세포로 뭘 넣어줘야 되냐면 산소 기체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모세혈관이 조직세포에 비해서 산소의 농도가 크고,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또 보내야 되니까 거꾸로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니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 확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다시 이제 그림으로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이게 앞에 있는 순환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배웠을 때 이렇게 이제 뭐가 있다? 자, 심장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걸 폐포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뭐다? 요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세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여길 규정할 때 좌심실에서 피가 뭐 하는 거야? 나가, 이렇게. 그죠? 그럼 좌심실에서 피가 나가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동맥이 되겠지. 그럼 동맥에서 피가 나가면 이 동맥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럼 이제 동맥에서 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모세혈관에서 모 쪽으로, 조직세포 쪽으로 뭘 넣어줘야 되냐면 산소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야. 알겠지? 이게 모세혈관이고 이게 조직세포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넣어주고,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무엇을 넣어주냐면, 자,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면 이 모세혈관이 다시 정맥하고 뭐해서 연결이 돼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돼. 그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우심실을 거쳐서 피가 다시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거겠지. 그럼 요 나가는 거니까 요것도 다시 동맥이 되겠고, 그럼 다시 여기에 또 뭐가 있다? 모세혈관이 있겠지. 그러면 다시 요 모세혈관에서 어느 쪽으로? 폐포 쪽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주고, 다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뭐다? 산소를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 다시 요게 어디로 들어온다? 요게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이제 이 그림하고 관련지어서 기체 교환이 몇 번 일어나냐면 2번의 기체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인데, 이 두 군데서 모두 다 기체를 교환할 때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무슨 방식이냐면 확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체를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자, 다시 해볼게. 요게 폐에 있는 모세혈관이고 요게 폐포였다고 치면 폐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뭘 넣어주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혈관 있는 쪽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폐포보다는 뭐하다? 더 높아야지만 이렇게 기체가 가는 거지. 요게 그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또 뭐가 와야 되니까, 그렇지, 산소가 와야 되니까 폐포가 산소의 농도가 높고 모세혈관이 산소의 농도는 낮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현한 것처럼 어느 쪽이, 폐포 있는 쪽이 뭐에 비해서, 모세혈관에 비해서 뭐의 농도가, 산소의 농도는 더 높다. 이렇게. 그래야지
산소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이 일어나면서 뭐 하는 거다? 피를 이제 피 속에, 이제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 있지. 그래서 그때 배웠듯이 요 혈관 이름이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 폐정맥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면 좌심방을 거쳐서 좌심실을 거쳐서 뭐 하는 거야? 대동맥으로 뭐 하는 거야? 피가 나가는 거지. 그러면 대동맥으로 피가 나가면 다시 우리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뭘 넣어주는 거야? 자, 산소를 넣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려면 이때는 뭐다? 조직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의 산소 농도가 조직세포보다 높아서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어느 쪽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조직세포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어디로? 모세혈관 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존재하는 조직세포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고 모세혈관은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집어넣어주면 그게 요 흐름을 따라서 다시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 배웠지? 얘네를 우리가 요렇게 잘랐을 때, 그치?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사람 몸으로 치면 왼쪽이지. 이쪽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니까 이쪽이 동맥혈이 되겠고,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흐르니까 이쪽은 뭐가 되냐면, 자, 정맥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폐하고 조직세포, 그 다음에 우리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체 교환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잠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잠깐 테스트 1번 보시면, 자, 호흡계는 무엇을 받아들인다 라고 했으니까 뭐다? 그렇지. 산소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날숨과 들숨이 있으니까 날숨은 숨을 뭐 하는 거야? 내뱉는 거. 호가 되겠고, 들숨은 숨을 들이마시니까 뭐가 된다? 흡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날숨은 들숨에 비해서 무엇은 적다라고 했으니까 산소는 적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엇은 많다? 이산화탄소는 많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다음은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다. 그럼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냐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다? 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가지를 쳐야 되니까 기관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폐 속의 폐포. 이런 식으로 공기가 뭐 한다?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폐는 수많은 무엇을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폐를 이루는 기본 단위니까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매우 뭐해서 좁히는 게 아니고 뭐야? 넓히는 거지. 그래서 기체 교환이 자,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폐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5번. 모형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호흡기관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1번이 유리병 속의 공간, 알았지? 유리병 속의 공간, 뭐라고 하면 된다? 그렇지. 흉강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무풍선은 뭐다? 그렇지. 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고무막을 잡아당기거나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무막의 역할은 뭐가 되냐면 가로막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6번에 보면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길 때 우리 몸의 변화를 쓰래. 그럼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고무막이 가로막의 역할을 하니까 아래로 잡아당기면 당연히 뭐 하겠어? 그렇지, 내려가겠지. 그러면 갈비뼈는 항상 가로막이랑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는 갈비뼈는 뭐 한다? 자, 올라간다. 그러면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고 갈비뼈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흉강의 부피가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럼 흉강의 부피가 커지면 흉강의 압력이 낮아져서 그 안에 있는 폐의 압력도 뭐 하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공기가 뭐야?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 고무풍선의 크기가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흉강의 압력은 낮아지면서 폐의 부피는 뭐 하게 된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날숨이 일어났다. 그러면 숨을 뭐 하는 거니까? 내뱉는 거잖아.
그럼 날숨이 일어날 때는 흉곽의 부피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작아지는 거고, 그러면 흉곽의 압력은 뭐 한다?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몸 안쪽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공기가 쭉 뭐 한다? 이동해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 8번. 들숨이 일어날 때, 그럼 숨을 들이마시니까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뭐 한다? 낮아지고, 그지? 낮아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 날숨이 일어날 때는 폐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뭐 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폐포에서 모세혈관이야. 알았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거니까 뭐가 된다? 그렇지? 산소가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가는 건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산소는, 자, 이제 이쪽을 얘기하니까, 산소는 조직세포보다 산소는 어디가? 그치, 모세혈관이 큰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뭐 하는 거야? 산소가 가는 거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어디보다? 조직세포보다 모세혈관이 뭐 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농도가 큰 조직세포 쪽에서 농도가 작은 모세혈관 쪽으로 무엇이? 자, 이산화탄소가 자연스럽게 이동해서 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폐의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겨서 이제 서술형 정복하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단원 기출을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서술형 정복하기 첫 번째 단답형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1번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의 이름을 쓰래. 그렇지? 그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호흡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폐는 뭐가 없다. 그렇지. 근육이 없는 거지. 그래서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의 움직임이냐 했으니까 아까 요 몸에서 만져지는 뭐가 있다? 그렇지. 갈비뼈.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그렇지. 가로막.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다음은 기체 교환의 원리다. 폐와 조직세포의 기체 교환은 기체의 농도 차이에 따른, 자, 두 글자. 뭐였다? 확산이지. 그치? 그래서 확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즉, 기체는 농도가 뭐한 쪽에서? 높은 쪽에서 농도가 뭐한 쪽으로? 그렇지.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자, 기체가 이동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 알았지? 폐포랑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이것 중에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당연히 저 셋 중에 산소의 농도 가장 높은 거는 여기서 지금 기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기체 교환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포가 산소의 농도가 제일 높아야지만 이렇게 집어넣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 중에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폐포가 되겠고, 그럼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건 뭐가 돼야 돼? 조직세포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폐포가 산소의 농도가 제일 높아서 산소를 모세혈관으로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뭐해서 높아서 다시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거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비교를 좀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6번도 해볼게요. 6번. 자, 서술학인데 그냥 용어만 생각해보면 들숨과 날숨의 성분을 뭐 하래? 비교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다시 들숨이면 숨을 들이마시는 거고, 날숨이면 숨을 뭐 하는 거야? 뱉는 거니까 내가 호하고 뭘 비교해 봤을 때? 흡을 비교해 봤을 때. 그지? 날숨과 뭘 비교했을 때? 들숨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날숨은 뭐에 비해서? 들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의 수치는 적고 산소의 수치는 뭐하다?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호하고 흡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뭐 호나 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폐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서 유리한 점이니까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졌으면 여기 용어니까 무엇이 넓어서? 그렇지. 표면적이 넓어서 무엇을 하기에? 기체를 교환하기에 뭐하다? 자, 유리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다음 8번에 숨을 내쉴 때 일어나는 변화, 그러니까 뭐의 변화냐면 흉강의 변화래. 그럼 숨을 내쉬는 거잖아, 그지? 그럼 숨을 내쉰다는 거는 숨을 뱉는 거니까 숨을 뱉을 때는 갈비뼈가 뭐 하는 거야?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면 가로막은 어디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흉강의 부피는 뭐 하는 거야?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흉강의 부피가 작아지면 흉강의 압력이 뭐야? 커지는 거고. 그럼 그 흉강 안에 폐가 들어가 있으니까 폐가 흉강의 부피가 커지니까 눌려서 폐보다 부피도 작아지고, 그럼 폐의 부피가 작아지면 폐 압력이 뭐하니까, 그렇지, 폐 압력이 커지니까 공기가 바깥쪽으로 쭉 뭐한다? 자,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폐에서의 기체 교환, 맞지? 폐에서의 기체 교환. 그럼 폐에서 기체 교환이니까, 자, 여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용어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뭐가 간다? 그렇지, 산소가 이동해서 가는 거고. 그럼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뭐가 간다? 이산화탄소가 간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체 교환이 되고, 그 원리는 뭐다? 그렇지, 확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또 논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조직세포니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뭐가 가고, 자, 이산화탄소가 가는 거고, 어디에서? 모세혈관 쪽에서 조직세포로 뭐가 간다? 자, 산소가 간다. 자, 다시 해볼게. 자, 여기 보면, 폐포와 모세혈관을 봤을 땐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고, 그지?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조직세포에서는 뭐다?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뭐가 가고, 산소가 가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뭐가 간다? 자, 이산화탄소가 간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그림은 들숨과 날숨 시에 일어나는 호흡기관의 변화다. 그러면 이제 그림만 보면, 여기 그림 봤을 때 지금 갈비뼈가 방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가로막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얘는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가가 뭐가 된다? 들숨이 되는 거고, 나가 뭐가 되냐 하면, 자, 날숨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가에서 폐의 부피랑 내부 압력이니까 당연히 가에서는 폐의 부피는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고, 그러면 내부 압력은 감소하는 거고. 그럼 나에서는 폐의 부피는 뭐 하고? 작아지고 폐의 내부 압력은 뭐 한다? 커진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그림은 호흡 운동의 모형이다. 그러면 가하고 나는 각각 들숨과 날숨 중에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 고무막이 아까 얘기했던 가로막이니까 가로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제 이 흉강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거지만, 가로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흉강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 얘는 가로막이 어디로 가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흉강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럼 여기는 보다 폐의 부피가 커지는 거고, 여기는 폐의 부피가 뭐 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가하고 나를 보러 왔으니까 가가 뭐가 되고 들숨이 되고 나가 날숨이 되겠지. 그러면 가하고 나의 컵 속의 부피와 압력이니까 여기는 컵 속의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여기는 컵 속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뭐 한다? 압력이 커진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알았지? 자, 폐포랑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다. 그럼 A와 B는 각각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지금 가를 통해서 피가 들어오고 다시 나를 통해서 피가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폐로 들어온 혈관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그렇지, 폐동맥이 되고, 그럼 얘는 다시 폐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얘는 뭐야? 폐정맥이 되면, 동맥과 정맥 사이에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는 거야? 자, 모세혈관이 있는 거지.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넣어주는 기체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폐포 쪽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넣어주는 기체가 뭐가 되냐라고 하면 뭐가 된다? 자, 산소가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기체 A의 이동 방향을 농도하고 관련져서 서술하시니까 어느 쪽이, 모세혈관 쪽이 폐포보다 농도가 뭐야? 크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느 쪽에서, 모세혈관 쪽에서 어느 쪽으로, 자, 폐포 쪽으로 이동해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가하고 나중에 혈액의 산소의 양이 더 많은 기호를 쓰래.
알았지? 가하고 나중에 혈액에 산소의 양이 더 많은 건 당연히 여기선 산소를 받아들였으니까 폐 정맥이 산소의 양이 뭐하다? 자, 더 많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그림은 기체 교환하는 과정이다. 또 그림이 안 보이네. 가하고 나에 해당하는 기체를 쓰시오. 그럼 가는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뭐야?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 그러면 가는 산소가 되겠고, 그럼 나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순환기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니까 나는 뭐가 되냐면 나는 자, 이산화탄소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들숨보다 어디에? 날숨에 더 많은, 그러니까 숨을 뱉을 때 더 많은 게 뭐냐라고 했으니까 자,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3번에 폐포와 모세혈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가의 농도를 비교할 거래.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를 비교하셔야 했으니까 자, 다시 이쪽을 보시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산소의 농도가 많은 거고 높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는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산소의 농도가 높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준다. 그러니까 뭘 구분을 잘 해야 되냐면 여기도 모세혈관이 있고 여기도 모세혈관이 있으니까 두 모세혈관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지. 요 모세혈관은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고 요거는 뭐다? 우리 몸에 있는 조직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니까 그 두 가지 모세혈관을 좀 구분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호흡 파트 좀 설명을 했고, 잠시 있다가 이제 배설계를 다시 또 쭉 설명을 해볼게요.